안녕하세요. 오늘 멘토링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멘토링을 맡게 된 최혁준 멘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 20분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게 될 거고,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이름은 최혁준입니다. 학교는 백석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나왔고요. 전공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실용음악과 복수 전공을 했어요.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이 화면이 지금 멜론이라는 음원 사이트인데요. 3개의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근데 싱어송라이터가 뭘까요? 싱어송라이터는 싱어라는 단어와 송라이터라는 단어를 합친 말인데요. 싱어는 가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송라이터는 작곡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수 겸 작곡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고양시 청소년 정책 참여 예산 제안 대회 본선 발표에서 축하 공연을 한 모습이고요. 이 장소는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 장소죠. 그리고 이곳은 일산 CGV입니다. 웨스턴돔 2층인가요? 3층에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라이브 버스킹 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BS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운이 좋게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그 장면을 캡처해 본 거고요. 네, 여기는 한강이에요. 여의도 한강공원이고, 일산에서는 미관광장에서 버스킹을 많이 하고, 한강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많이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알리는 이런 공연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멘토링이 청소년 지원단 아띠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저는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사진 찍은 모습이고, 세 번째, 유튜브 활동인데요. 제 심각한 개구리 채널에서는 제 자작곡을 이렇게 올린다거나 커버 영상이라고 하죠. 다른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색깔로 이렇게 재해석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다른 분들과 유튜브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많이 하는데, 팝송을 해석해주는 유튜버로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선민이라는 유튜버예요. 이 유튜버와 같이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한 건데, 저는 여기서 기타 편곡과 같이 코러스 같은 거를 맡았어요. 이 캡처본을 가져온 이유는 이 빌리 아일리시라는 가수의 I don't wanna be you anymore 라는 노래를 커버했는데요. 이 커버를 통해서 유튜브 급상승 순위에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됐고, 미국의 유명한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이게 핫 앤 뉴 차트라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으로 치면 멜론 차트 같은 거죠. 그 멜론 차트 같은 사운드 클라우드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캡처본을 가지고 왔고요. 선민 누나랑 저랑의 콜라보레이션이 많은 구독자분들도 만족을 하셨고, 이 유튜버 누나도 만족을 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앤마리라는 가수의 2002라는 노래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성공입니다. 성공.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 바로바로 실패를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가요? 네. 저는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nerd라는 단어가 있는데, 멍청하고 찌질한 사람, 컴퓨터만 아는 괴짜. 그래서 한마디로 얼간이, 찌질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얼굴이 막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거나 키가 크지도 않았어요. 잘하는 게 딱히 없는 그냥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기타를 이렇게 엄마가 억지로 시켰는데, 그 이유가 너는 공부를 안 할 거면 악기라도 다뤄라. 공부학원 다니기 싫으면. 공부학원을 다니기 싫잖아요. 막 수학학원이나 국어학원, 영어학원 다니기는 싫으니까 차라리 악기가 낫다 해가지고 악기를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흘러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아무런 공부에 대한 또는
제 인생에 대한 터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아마 부모님도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뭐 외고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를 갈 수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뭐 나는 빵을 만들고 싶어, 또는 나는 뭐 물류를 배워서 빨리 취직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뭐 영상이나 편집 이런 걸 빨리 배우고 싶어, 그래서 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등등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기타 다른 여러 학교, 예술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체육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심지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냐,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방탄소년단 그 사진을 띄웠는데요. 저는 동방신기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동방신기처럼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아이돌 가수가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너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갑자기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가 그냥 헛바람 분 거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조금 그 얼간이 이미지에서 조금 바뀌는 게 있었어요. 합창대회에서 제가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된 거죠.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제가 인싸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타를 치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다른 친구들 입장에선.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억지로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되게 잘 하게 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해졌어요. 잘해지다 보니까 합창대회 때 치게 됐고, 그걸로 이제 다른 반 애들도 제 기타 쳤던 애 아니냐고 이렇게 슬슬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저의 이름을 조금씩 학교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 아니다, 아이돌 말고 실용음악과를 가야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1975라고 되게 유명한 영국의 밴드인데요. 이런 사람들처럼 싱어송라이터가 되어야겠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죠. 그래서 고3이 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 된다고 했어요. 실용음악과를 가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직업이 옛날에 뭐였냐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시인이면서 그 공연을 기획하는 분이었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수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음악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용음악과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은 되게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가 자기 친구들, 부모님 친구들 가수 이름을 대면서 이 가수들보다 너가 노래를 잘할 자신이 있냐? 너가 이 가수들보다 곡을 잘 쓸 자신이 있냐? 근데 그 가수들이 되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은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라는 전공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연대회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제가 경연대회를 몇 개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파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거리예술존, 고양시 꽃박람회, 뭐 한강거리예술과, 뭐 뱃사공 전국가요제, 뭐 등등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았더니 약 1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도전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연대회에서 합격하게 된 거는 딱 3군데였어요. 네, 이렇게 100여 군데를 다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무수히 많이 떨어졌답니다. 이 느낌을 정말로 말하기가 되게 힘든데 되게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왜냐면은 내가 나름대로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제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직업으로서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으니까 이걸 하려고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곡, 두 번째는 작곡인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곡을 썼는지 그 폴더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곡들이 있고요. 이 곡들 중에서 제가 완성하게 된 곡이 몇 개일까요?
아까 맨 처음에 힌트를 조금 줬었는데 완성한 곡은 단 3개입니다. 나머지 3개 빼고는 지금 발매를 못했어요. 발매를 하나도 못한 상태고 이 중에서 조금 그나마 완성된 곡들이라고 하면은 대략 10곡에서 2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발매를 하게 된 곡은 단 3개뿐이라는 거. 나머지는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막아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인생에서 22, 3까지 저한테 태어나서 정말로 아무도 저한테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넌 노래를 못해! 라는 얘기밖에 못 들어봤어요. 23살 때까지. 기타를 잘 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많았어도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제가 기타를 배웠을 때 당시에 선생님이 넌 원래 노래 못해. 네 원래 노래 되게 못해. 알잖아 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야 너 목소리 그렇게 좀 뒤집어 까지 좀 마라. 노래를 왜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면 음악 그만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기 그리고 뭐 선배님 후배님들도 다 최혁준이라는 사람 하면 그 복수 전공 하는데 노래 못하는 애라고 인식이 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학교에 제가 친구가 한 3명 말고는 전부 다 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오 수상 경력이 3개나 있네? 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기 위에 있는 거는 댄송 경연대회라고 해서 거기서 최우수상 받은 거, 그리고 G스타 콘테스트에서 장려상, 그리고 뭐였더라? 버스킹 히어로 대전, 맞아. 고양 버스킹 히어로 대전에서 제가 또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남들은 보고 발매한 곡이 3개나 있네? 오, 저 친구는 싱글을 벌써 3개나 냈어? 오,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다른 게 있나요? 정말로 다른 게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실패를 겪었고, 많은 실패 끝에 경연대회는 고작 3개를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제 습작들, 시행착오들 끝에 발매한 곡은 딱 이 3개 뿐인 거거든요. 근데 남들은 3개씩이나 발매를 했어? 3번이나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저를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음악을 그만두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4월, 5월 즈음에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길을 꺾어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고도 많은 길이 있고 인생에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다가 언제 또 다시 취업을 준비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음악의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평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 선택을 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인 이유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는 왜 저 친구보다 못하지? 저 친구는 어디서 상을 받았는데? 저 친구는 벌써 앨범을 발매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못하고 있지? 라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을 깎아내릴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약속해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을 테니 여러분도 저를 믿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아직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은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의 시간인데요. 오프라인 멘토링을 하게 되면 제가 악기를 가져가서 라이브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건네 싸늘한 내 나뿐이지만 알고 있어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너도 대충 알고 있나 봐. 천천히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조금씩 내게 다가온다면 나란 사람 좋아하게 될 거야. 마음 아프지만 난 또 인사를 건네. 몸이 건조한 대답뿐이지만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커져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너와의 기억들. 천천히 내게 마음을 열어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조금씩 내게 다가온다면 나란 사람 좋아하게 될 거야. 천천히 내게 마음을 열어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조금씩 내게 다가온다면 나란 사람 좋아하게 될 거야. 나란 사람 좋아하게 될 거야. 차갑게 밀어내지 말아줘. yeah.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어느새 그냥 너도 모르게 나 나만 바라보게 될 거야. 나란 사람 좋아하게 될 거야. 네, 저는 여태까지 심각한 개구리였고요. 심각한 개구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토요일 10시에 매주 인스타 라이브, 밤 10시에요. 밤 10시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제 음악이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 지원단 아띠였고요. 저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찬가지로 있으니까요. 저를 포함한 다른 멘토들의 멘토링이 궁금하다 하면은 유튜브를 찾아주시면 되고 다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거나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태까지 멘토링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